네, 바로 얼마 전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 놈 장관이 트럼프 2기 내각 중 가장 먼저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크 웨인 멀린이라고 하는 공화당 강경파, 아주 강한 친트럼프 성향의 인물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고요.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 선거를 몇 개월 앞둔 현재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대한 인사 이동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상무부, 정보국까지 이게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발견이 돼서 갑자기 움직이는 것인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 백악관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 방에 소식들이 나올 때는 좀 심상치 않은 시기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새벽에 게시글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던 법무부 장관입니다. 팬 본디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팬 본디 소식부터 해서 그 후임은 누구인가, 또 이후에 교체 썰이 돌고 있는 쪽이 어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 들어갈 텐데요. 구독과 알람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시면 이런 소식이 올라올 때 빠르고 정확하고, 특히 이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면의 내용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나온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팬 본디 법무장관 정격 해임. 대통령은 본디가 정적을 겨냥한 수사를 추진하는 속도와 제한적인 성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라는 제목입니다. 과거가 어떻고 행동이 어땠든 간에 이제 이 본디 법무장관은 해임이 됐습니다. 사실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내각에서 가장 비판이 많았던 인사, 딱 한 명만 뽑자 하면 역시 팬 본디였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서서 그렇게 비판을 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너무 이렇게 팬본디만 파고 있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에 방해가 됐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도 팬본디 좀 안 입고 웃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했으니까 일단은 믿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그래도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결정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개적으로 본디를 비판한다거나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그런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팬 본디는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이자 충직한 친구이며 지난 1년간 나의 법무장관으로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팸은 우리 국가 전역에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감독하면서 살인율을 19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팸을 사랑하며 그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민간 부분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새 직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우 재능있고 존경받는 법조인인 토드 블렌치 법무차관이 법무장관 대행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으나 당연히 이면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부족한 투쟁심을 이 기사에서는 뽑았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은요, 이번 법무부가 지난 정부, 특히 바이든이나 오바마 쪽에 그 어떤 늪을 청소해버릴 강력한 도구, 트럼프 대통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디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만큼 정적들에 대한 어떤 수사와 기소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라는 평가가 컸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 워싱턴에 쌓인 늪을 청소하기에는 너무 사람 자체가 좀 온건하지 않았나. 지금은 투사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뽑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게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앱스틴 파일 관련해서 실책이 많았습니다. 이게 마가 진영에서 팬 본디에게 등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파일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본디가 이 파일을 다루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전략적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통제력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발언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고요. 본인의 테이블에 있다고 했다가 곧 공개한다고 했다가 또 뒤에 가서 말이 달라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 화살이 결국에는 마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본디에게 향하겠지만 일반 유권자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거든요. 이게 바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한국 언론에서는 앱스틴 파일을 공개해서 트럼프가
본디를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틴 파일이 결정적인 이유는 맞으나 공개해서 잘랐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법무부의 내부의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그리고 판사들이 법무부가 이제 고발을 하면 기소를 기각하고 있다. 이런 법적으로도 좀 충성심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처럼 여러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팬 본디는 이미 해임이 됐고요. 일단 법무장관 대행으로 차관이었던 토드 블랜치가 임명이 됐습니다. 토드 블랜치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참고로 트럼프의 복심 변호사고요. 과거 잭 스미스 특검 이 미친 잭 스미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 트럼프의 운명에 걸린 재판을 모두 전담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조인이 트럼프를 외면할 때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트럼프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 토드 블랜치가 일단 법무장관이 대행으로 임명이 됐고 이제 차기 법무장관을 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지명을 하고 나서 상원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해야 정식적으로 임명장을 받고 임명이 됩니다. 이번에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요. 이 법무장관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 젠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실제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도 뽑히고 있고 참고로 이미 지난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면담까지 이미 마쳤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EPA라고 하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입니다. 거기 EPA의 청장이고요. 과거에는 뉴욕주 하원 의원 출신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뉴욕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화당 후보로 나섰었는데 예상을 뒤엎는 접전을 펼쳤어요. 그걸로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었고요. 여러분 뉴욕이라는 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완전히 블루스테이트, 아주 미민당 우세 지역입니다. 거기서 접전을 펼쳤었던 공화당 후보로 그때도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리 젠딜이고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 심판 당시에 강력하게 트럼프를 옹호했던 원조 충성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리 젠딜이 충성파도 충성파인데 성과가 굉장히 엄청나기도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청에서 보여준 활약도 꽤 인상적인데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책들이죠. 뭐 위해성 평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무력화하거나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만든 성과예요. 그리고 그 화석 연료 산업을 압박하던 그런 법적 근거들을 이 EPA에서 만들었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좌들이 그 기후를 가지고 굉장히 종교처럼 만들고 무슨 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슨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런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맞서서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식을 회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유가로 난리죠. 미국이 그나마 근데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도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석유 및 가스 시출을 어마어마하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 환경보호청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막 만들고 이걸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리 젠들 청장이 이렇게 석유 및 가스 시출을 방해하는 환경보호청의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도 대폭 완화됐고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팬본디와는 다르게 리 젠딜 청장은요 성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할 거 바로 합니다. 그리고 결과 만들어냅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본디 체제보다 만약 젠딜이 장관으로 온다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법무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법무부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이 상태고요. 다음 정보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디언지에서 나온 어제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툴시 게버드 정보국장 교체에 대해 참모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이란 전쟁 증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이후 게버드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팬본디에 이어서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게버드 쪽도 교체 썰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게버드를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의견을 물었다는 것인데 이 타임라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최근에 있었던 이란 관련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조 켄트라고 하는 게버드 국장의 밑에 있던 인물이 이란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사임 이유가 공식적으로 깔끔하게 발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와 라인이 충돌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나 외교 군사 노선에서 조 켄트 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게버드 국장의 태도였다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 조 켄트를 단호하게 비판하기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원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게버드 국장이 조 켄트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정확히는 내 팀은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다. 정보기관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지원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켄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문제가 아니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라고 하고요. 지금 이란 관련해서는 전쟁부나 여러 외교부나 국무부나 이런 부서들이 단호하게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보 수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그 차원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디언지에서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쌓여온 불만들이 또 몇 개가 이제 나열이 됩니다. 첫째로 작년 6월 일본의 히로시마 방문 뒤에 갑자기 어떤 핵의 위력을 조장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 겁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불쾌해했다고 하고요. 또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의사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녀는 틀렸다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었고 백악관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37명의 보안 허가권을 취소해서 혼란을 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를 지금 가디언지에서 나열을 했는데 물론 앞에 펜본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게버드 쪽을 완전히 교체라기보다는 슬슬 썰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펜본디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신호인 거는 맞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 선거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털시 게버드 쪽에 개입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마가 진영에서도 약간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놀랄 만한 인물 바로 놀랍게도 캐시 파텔 FBI 국장입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의 사퇴 논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내각 인사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문제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행정부의 동력을 깎아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펜본디, 털시 게버드를 이어서 또 굵직굵직한 인물인 캐시 파텔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후로는요, 파텔 국장이 FBI 전용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동계올림픽, 라스베이거스 UFC 경기, 스코틀랜드 골프 여행 등 개인적인 일정의 정부 자산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테네시에 FBI 전용기를 타고 5번이나 방문했다는 보도가 지금 치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란 연계 해킹 그룹입니다. 어떤 그 해킹 그룹에 개인 이메일까지 털리면서 사적인 사진과 이력서 등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게버드와 마찬가지로 수장인데 FBI 국장인데 이 개인 이메일이 털리는 게 말이 되느냐, 보안관리 소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FBI 내부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조직 내 마찰과 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FBI 요원들이 파텔의 무리한 지시에 지금 반발을 해서 외부로 예를 들어서 미민당이나 언론에 제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지금 파텔 쪽도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엔 폴리티코 매체 기사입니다. 똑같이 트럼프 본디 축출 이후 추가 내각 교체 검토 중, 펜본디는 목요일에 해임됐으나 다른 인물의 제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각 매체에서 줄줄이 내각 교체를 예상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린 털시 게버드는 빼고요. 캐시 파텔도 빼고요. 바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얼마 전 계속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 굉장한 월가의 거물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기도 합니다. 행정부 내각이 되게 다른 어떤 장관들은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하워드 러트닉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번에 또 해임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세 환급 베팅입니다. 즉 내부자 거래 같은 것입니다. 러트닉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투자사가 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릴 것에 지금 베팅을 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려 했다라는 어떤 그 내부 문건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큰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당시에 판결을 앞두고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좀 화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관세를 총괄하는 상무장관의 아들이 그 정책이 실패할 것에 베팅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 아 이거는 사실 진짜라면 쉴드가 불가한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최근에 공개된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등장한 러트닉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식사 한 끼 그런 걸로 기록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식사를 한 사람이 앱스틴이라는 것은요. 찝찝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러트닉이 2005년에 앱스틴과 절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2012년 앱스틴의 사유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단 말도 좀 다르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인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검증되지 않은 일명 반쪽짜리 아이디를 그냥 툭툭 던지고 그 뒷감당은 백악관 참모들이 하게 만든다. 이런 지금 내부적으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이번에 해임 가능한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또 몇 명이 있긴 한데요. 좀 덜 중요한 사람들 말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장관입니다. 데러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잘 소개가 안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트럼프 내각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중요성이 크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었고, 데레머 이 사람도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감사관의 조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데레머 장관이 사무실 내에 다량의 주류를 보관하고, 근무 시간과 공식 업무 수행 중에도 술을 마셨다. 그런 증언.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50회 이상의 공식 출장을 다녔으나, 그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연고지나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공식 행사는 단 30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개인적인 시간은 파티를 하고 여행으로 채웠으며 이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정을 조작했다는 의혹.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장관 쪽에서 감사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잘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1년쯤 지나니까 트럼프 내각에서 약간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잘 수행하겠다, 업무를 잘하겠다 그런 걸 넘어서 진짜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내의중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뭔가 선거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거대 세력에 대한 척결이라든가 글로벌리즘 타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의에서 자꾸만 그 격가지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동력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조금 영상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간에 펜본디 장관은 해임이 됐고 털시 게버드, 캐시 파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데레머 노동장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면서 뉴스가 나오겠죠. 그때 나왔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때 나온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고요.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홈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